아빠는 노발대발하시며 남자한테 빠져서 한국까지 갔다 왔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깟 푼 돈으로 널 한국에 팔아넘길 마음은 죽어도 없으니 한국이고 나발이고 태권도도 이제 그만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 살고 있는 고르비치라고 해요. 저희 집은 완전 군인 집안으로 저는 그중 둘째 딸이죠. 저희 집이 군인 집안인 이유는 아빠와 언니, 동생 모두 군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빠의 오랜 소원이 부자간에 군인을 하는 거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딸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막내를 임신하셨을 때 막내는 꼭 아들이길 빌고 빌었는데도 또 딸이라 동생이 태어나던 날 아빠가 무척이나 실망하셨다고 해요. 아빠는 딸이든 아니든 간에 뼛속까지 군인이라 저희도 모두 군인이 되길 바라셨어요. 그런 아빠의 기대에 따라 언니와 동생은 모두 여군에 입대해 군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군인이 되긴 죽어도 싫거든요. 그렇다고 딱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무튼 싫었어요. 저는 폭력적인 영화도 싫어하는 데다가 툭하면 눈물 나는 소녀소녀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조건 아빠가 원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언니, 동생도 사실은 아빠의 성화에 못 이겨 군인을 하게 된 거죠. 아빠는 이제 저만 군대에 가면 된다며 장교 시험을 위해 운동을 배우라고 늘 닥달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격투기니 권투니 아빠 등살에 떠밀려 가봤지만 영 안 맞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다음 달까지 운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모든 용돈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엄마도 이젠 진짜 뭐라도 그냥 등록해서 운동하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죠.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언니의 군인 동료가 최근에 이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폭력적인 것도 아닌데다가 사람들도 좋아 저와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용돈을 어떻게든 사수해야 했기에 언니가 알려준 센터로 찾아갔어요. 솔직히 처음 듣는 운동이라 낯설었습니다. 그 운동은 바로 태권도였죠. 조심스레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글서글한 인상의 동양인 남자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 사람은 태권도 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장님은 매우 친절하게 운동을 배우러 왔냐고 하면서 시간이 괜찮으면 10분 있다 수업이 시작할 테니 한번 참관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구경만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좋다고 말하며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운동들은 모두 때리고 맞고 하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절제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태권도도 대련할 때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상대를 위하고 신사적인 운동이라 느껴졌죠. 어쨌든 저는 아빠 때문에 운동을 등록해야 했고 태권도라면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관 수업이 끝나자마자 관장님께 바로 결제해달라고 카드를 꺼냈어요. 그러자 관장님은 혹시나 본인과 안 맞을 수 있다며 내일은 직접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사장님이고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공짜로 수업을 한번 해주고 결제까지 미루라니 의아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관장님이 헝가리에 태권도장을 열었던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인 태권도를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 진짜 좋아하고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사장님의 반응에 의아했지만 내일 다시 태권도장으로 오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언니는 어땠냐면서 제게 물어봤고 저는 그나마 나은 것 같다고 내일 수업을 들으러 가기로 했다고 했죠. 둘째 언니는 거기 태권도를 배우는 한국 사람들이나 헝가리 사람들이 다들 정말 좋다며 언니도 시간만 되면 배우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못 가는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괜히 운동 등록하게 하려고 호들갑을 떠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가 태권도장에 한 번 더 간다는 것에 그나마 흡족해 하시면서도 정 그럴 거 일본 검도를 배우지 그러냐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아빠 말씀이 태권도야 뭐 맨몸으로 하는 거고 일본 검도가 진짜 멋있고 절제 있지 않냐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전 검도를 잘 몰랐지만 오늘 봤던 태권도도 나쁘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들었어요. 드디어 다음날 관장님이 조금 일찍 오라고 하시길래 저도 좀 일찍 도장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관장님께서 체험 수업이지만 도복을 입고 연습해야 하지 않겠냐며 제게 도복을 챙겨주셨어요. 새하얀 도복이 근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겐 흰색 띠를 주셨어요. 그런데 관장님 띠는 검정색이라더라고요. 저도 관장님처럼 검정색을 메고 싶어서 검정색으로 달라고 했더니 관장님이 크게 웃으셨어요. 태권도에는 등급을 띠로 나타내는데 초보자는 흰색부터 시작하여 단계가 점점 올라가면 검정색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관장님 띠가 왠지 더 멋있어 보였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관장님께서 따로 알려준 사실이지만 태권도의 띠에는 각각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처음 배우는 흰 띠의 의미는 예의와 존경을 뜻하며 예절을 중시하는 태권도의 근본적인 뜻이 담겨 있대요. 그리고 띠가 올라갈수록 인내, 염치, 급기, 정애, 열정, 백절불굴, 완성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요. 이런 의미를 알고 나서 저는 태권도가 더 좋아졌죠. 특히 백절불굴이라는 100번을 꺾여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참 멋있었어요. 태권도만큼 기품 있고 멋있는 운동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진행된 수업은 제 수준에 비해 적당히 어려웠고 할만했어요. 같이 배우는 헝가리 사람들도 다들 친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마음에 든 건 바로 운동이 다 끝나고 마신 음료 때문이었어요. 사장님께선 고생하셨다며 다들 한잔하라고 뭔가 희끄무레한 액체를 부어주셨죠. 처음 보는 색과 향이 좀 낯설었는데 다들 꿀꺽꿀꺽 마시며 맛있다고 하길래 저도 한 잔 들이켰고 은은한 단맛에 계속 마시고 싶었던 그 음료 이름은 식혜였습니다. 한국 전통 음료라고 했는데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관장님께서는 운동이 끝나면 한 번씩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국 음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음엔 어떤 걸 먹을까 궁금했죠. 태권도를 배우면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까지 맛볼 수 있다니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당장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뭐라도 시작했다며 정말 좋아하셨고 태권도도 저와 잘 맞아 정말 즐겁게 배웠어요. 관장님께서 식혜니 오미자니 한 번씩 챙겨주시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태권도를 빠질 수가 없었죠. 한 달 정도 지나 노란띠로 승급했고 노란띠로 바뀌고부터는 승부욕이 발동의 검은띠를 목표로 더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도장에 들어섰는데 관장님이 다른 누군가와 대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관장님과 같이 경기에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 어색하게 인사했더니 관장님은 한국에서 놀러온 친구 성준이라며 성준 씨를 소개해 주었어요. 이제 막 운동을 끝내고 땀으로 살짝 젖은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져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대충 인사하고는 탈의실로 달려갔어요. 도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성준 씨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안면이 있는지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장님은 수업 전에 사람들 앞에서 성준 씨를 한 번 더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놀러온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전국체전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워낙 가까운 사이라 1년에 한 번은 놀러 온다며 이번엔 한 달 정도 있다 갈 건데 같이 운동하면 배울 게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성준 씨도 검정띠를 메고 있더라고요. 체격도 다부진데다가 실력도 보통이 아니라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업을 하는데 저는 괜히 성준 씨가 신경 쓰여 계속 실수를 하고 말았고 제가 계속 실수를 하니 성준 씨가 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노란띠까지 땄는데 부끄러워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창피했어요. 오늘따라 제 손발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답답했죠. 수업이 끝나고 성준 씨는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러곤 제가 어느 부분에 실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얘기해 주는데 그런 말들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잔뜩 긴장되고 심장이 떨려서 빨리 도망치고만 싶었죠. 대충 알겠다고 하고선 얼른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긴장했나 생각해봤어요. 저는 빨리 검은띠를 따고 싶었는데 관장님만큼 잘하는 사람을 처음 보니 마구 떨렸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곤 언니를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언니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러곤 답이 나왔다며 잘해서 떨리긴 무슨 그 남자 잘생겼어? 하고 물어봤죠. 아니 갑자기 잘생긴 건 무슨 상관인지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지금 검은띠 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냐며 됐다고 하곤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도 며칠간 계속 성주 씨는 도장에 와서 관장님을 도와 수업을 해주었고 저는 이상하게 긴장돼서 성준 씨 눈도 제대로 못 맞추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장에 도착해서 저는 잔뜩 실망했어요. 그날은 성준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갔나 싶어 아쉬웠죠. 관장님만큼 잘하시는 분이라 제대로 배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태권도를 배우고 이제 막 가려는데 관장님께서 오늘 시간 되시는 분은 삼겹살 파티를 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관장님이 주시는 한국 음식이라면 무조건 찬성이라고 우르르 태권도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벌써 삼겹살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도 했겠다 잔뜩 들떠서 올라가는데 저는 옥상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성준 씨가 거기서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관장님께선 한 번씩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오늘은 셰프가 따로 있어서 부탁 좀 했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성준 씨는 요리사라고 했죠.
어쩐지 성준 씨가 고기와 함께 준비해온 반찬들이 하나같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동안 관장님이 준 한국 음료나 디저트들도 물론 맛있었지만 제대로 된 한국 밥상은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즐겁게 웃고 떠들며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자리가 파했습니다. 각자 같은 방향인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떠나는데 저희 집은 같은 방향인 사람이 없어 그냥 혼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성준 씨가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정말 좋다고 얘기할 뻔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번뜩 떠올랐어요. 이 밤에 술 마시고 남자와 걸어 들어오는 걸 보기라도 아시면 엄청 잔소리를 하실 게 분명했어요. 유럽 아빠들은 개인주의라 그런 거 상관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대부분 자녀의 연애나 개인 생활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엄격하신 분이세요.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딸들이 결혼하기 전까진 모든 걸 사사건건 다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언니가 제일 부러워요. 아무튼 저는 아빠의 무시무시한 잔소리가 떠올라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혼자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물론 이 밤에 혼자 걸어가는 게 미친 짓이긴 하지만 도장과 우리 집까지 고작 15분 거리에다 아직 밤 10시가 넘지 않았으니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아빠 닮아서 달리기 하나는 끝내주기 잘하기 때문에 정 다급하면 뛰면 된다고 생각했죠.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대편에서 비틀비틀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술에 취했나 싶어 최대한 반대편으로 붙어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 남자가 계속 제 쪽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왔던 길로 그냥 뛰어봐야 하나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맞은편 남자는 점점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옆에 붙어서 맞은편 남자가 멀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옆 사람을 바라봤더니 성준 씨였습니다. 그러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성준 씨는 그러게 이 밤에 혼자 가면 어떡하냐고 걱정돼서 따라왔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고맙다며 집이 가까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덕분에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준 씨의 도움을 받아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죠. 애초에 밤길을 혼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제가 멍청했던 거였어요. 막 헤어지려는데 성준 씨가 혹시 저 많이 불편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준 씨 말로는 제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대답도 잘 안 해주는 데다가 이 늦은 밤길에 같이 가는 걸 거절하기까지 해서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나 싶다고 했어요. 저는 완전 오해라며 관장님처럼 잘하시는 분을 처음 봐서 긴장한 거고 오늘 일은 순전히 아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성준 씨가 늘 알려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긴장돼서 눈을 못 마주쳤다고 했죠. 그러니 성준 씨는 다행이라며 앞으로 운동할 때 편하게 대하라고 하며 헤어졌어요. 혹시나 제가 위험할까봐 뒤에서 따라와 준 것도 그렇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준 씨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성준 씨와의 연애는 다른 유럽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 남자는 참 세심하고 다정한 면이 많았어요. 뭘 하든 저 혼자 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줬어요. 그런데 성준 씨와 연애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음식이었어요. 한식 요리사인 성준 씨는 데이트할 때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다양하게 선보여줬어요. 한국에서 제대로 된 한국 재료로 하면 훨씬 맛있을 거라며 조금 아쉽다고 얘기했지만 제 입에는 하나같이 다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특히 성준 씨가 해주는 갈비찜과 잡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도대체 이게 아쉬운 거면 실제로는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성준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성준 씨에 대한 마음도 커졌지만 제 속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없는데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국 음식을. 평소에 집에서는 한 번도 나서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다니 정말 웃긴 일이었죠. 성준 씨는 그런 제게 헝가리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하나둘씩 한국 요리를 가르쳐줬고 저는 이 일을 진지하게 빠져들었습니다. 아빠가 알면 기절 초풍하시겠지만 제 심장이 뛰는 일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정성스레 요리를 하고 그걸 함께 먹거나 누군가 맛있게 먹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 달간 옆에서 꼭 붙어 다니던 저희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꿈만 같던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성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지 말고 더 있으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성준 씨는 원래 한식 레스토랑 오픈을 앞두고 있었고 오픈 전 마지막 휴가로 헝가리에 왔던 거였어요. 저는 오만 걱정이 다 들었지만 성준 씨는 요새 인터넷, SNS, 화상전화 다 잘 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성준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영상통화로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성준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저의 한식 요리에 대한 연구는 이어졌어요.
유튜브나 성준 씨가 보내주는 요리책으로 꾸준하게 연습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보고 있던 요리책을 엄마에게 들켰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함부로 아빠 있을 때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태권도를 잘 다니고 있어서 지금 아빠가 아무 걱정이 없는데 갑자기 한국 요리를 하겠다고 하면 아빠가 쓰러진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은데 정말 속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성준 씨가 일주일 정도 휴가가 생겼다며 혹시 한국에 올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6개월 만에 만나는 거라 저는 뛸 듯이 기뻤죠. 말이 뭐 하겠어요. 성준 씨를 보는 것도 좋고 한국에 가는 것도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한국까지 가는 걸 어떻게 속이나 걱정이었죠.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언니가 태권도 사람들과 운동 교류를 하러 한국에 간다고 하라고 했어요. 뭔가 엉성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잔뜩 긴장하며 아빠에게 말씀드렸고 아빠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허락하셨어요. 언니의 잔머리가 통했다며 기뻐하고는 한국으로 갈 짐을 쌌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전쟁을 하고 휴전 중이라는 것과 BTS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머릿속의 전부였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저는 김치찌개와 두루치기를 만들 줄 알고 태권도를 배우며 한국인 남자친구까지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잔뜩 설레었어요. 듣던 대로 인천공항은 정말 크고 쾌적했습니다. 헝가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공항을 보면서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성준 씨는 공항에 저를 마중 나와주었죠. 오랜만에 보는 성준 씨의 모습에 정말 기뻤습니다. 배고프지 않냐며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죠. 드디어 한국에서 먹어보는 한식이라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성준 씨는 직접 밥을 해주려고 다 준비해놨다고 얼른 가자고 했죠. 성준 씨의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저는 주차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인데 주차 차단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지하 주차장이 정말 넓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천장에 초록색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길래 저건 뭐냐고 물어봤죠. 성준 씨는 빈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기 위해 저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밖에서도 지하 주차장에 빈자리가 몇 군데인지 알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다니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상상이 가지 않았죠. 이런 시스템을 태어나서 처음 이용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열쇠 하나 없이 모두 비밀번호로 공동현관과 출입문을 여는데 미래 세상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준 씨의 아파트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성준 씨가 해준 음식은 더 어마어마했죠.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대로 된 한국 재료로 먹는 한식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도 한국 재료로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다음날 저희는 경복궁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 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면 다들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가서 사진을 찍던데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경복궁으로 갈 채비를 하는데 갑자기 성준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성준 씨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들어갔죠. 성준 씨는 레스토랑 직원이 다쳐 급히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했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도 잠깐 들었지만 성준 씨의 식당이 궁금했기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다. 성준 씨는 성수동에서 젊은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퓨전 한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막상 가게에 도착하니 정신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성준 씨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거들었고 손이 부족해 보여 저도 같이 도왔습니다. 한국 여행 중 3일이나 가게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성준 씨는 굉장히 미안해했지만 저는 3일간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 꿈을 굳혔어요. 저는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보며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는 일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헝가리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다시 한국에 와서 제대로 한국 음식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나서 부모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며 들어달라고 부탁드렸고 저는 더 이상 군인이 될 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요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난주에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갔고 남자친구가 하는 한국 음식점에서 요리를 도와주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배우고 평생 이 일을 하고 싶다는 확신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에서 고작 3일 일했는데도 28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 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죠. 부모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 잔뜩 긴장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는 노발대발하시며 남자한테 빠져서 한국까지 갔다 왔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깟 푼돈으로 널 한국에 팔아넘길 마음은 죽어도 없으니 한국이고 나발이고 태권도도
이제 그만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뜨셨어요. 엄마는 미리 귀띔이라도 했으면 엄마가 아빠 눈치를 좀 봤을 텐데 이렇게 앞뒤 안 재고 말하면 어떡하냐고 하셨죠. 일단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는 앞이 캄캄했고 아빠가 왜 반대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한참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방문이 열렸어요.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나도 한때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강성한 아빠를 꺾을 자신이 없기도 하고 나름 적성에도 잘 맞아 군인을 했던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응원해 줄 테니 너는 원하는 일을 하고 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늘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하던 언니였는데 든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언니는 다른 방법으로 아빠를 설득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직접 드셔보시게 한다면 이러고 하는데 저는 머리가 띵하고 울렸어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언니 말대로 아빠에게 제가 할 줄 아는 한식을 직접 맛보여 드리면 이제 제 진심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니에게 필요한 재료를 잔뜩 적어주곤 사와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집에 있는 재료들을 먼저 손질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면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헝가리에는 굴라시라는 고기와 야채 스튜가 있는데 그게 한국의 김치찌개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에 고기를 듬뿍 넣고 반찬으로는 불고기를 만들기로 했죠. 외국인이 먹어도 하나도 거부감 없는 음식이라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각자 한 입씩 맛보고는 이거 장난 아니라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분명 좋아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차려놓고 언니와 저, 엄마가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빠는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러 식탁에 앉으셨는데 상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곤 엄마를 향해 이런 거 안 말리고 뭐 했냐고 한마디 하셨죠. 평소라면 가만히 있었을 엄마도 애가 하루 종일 한 건데 한번 먹어나 보고 말하라고 대답하셨어요. 엄마의 태도에 아빠도 움찔하셨는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드셨어요. 가족 모두 조용히 밥을 먹었죠. 모두들 아빠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조심히 말을 꺼냈어요. 언니도 군인 말고 다른 꿈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그런데 아버지 드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 체질에 맞아 군인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둘째는 군대 체질이 아닌데다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생겼는데 한번 응원해 주시는 거 어떠냐고 했죠. 아빠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 허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싶어 청천벽력 같았죠. 그런데 이어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오늘 태권도 관장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관장님께 제가 태권도를 배우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는 비실비실하고 키도 작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좀 무시했는데 관장님을 보고 생각이 바뀌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집에 음식까지 차려두고 기다리는 걸 보며 어쩔 수 없이 허락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단, 저희 한국인 남자친구를 꼭 한번 먼저 봐야겠다고 하셨죠. 저는 너무 기뻐서 날뛰었어요. 절대 안 될 줄 알았던 아빠가 이렇게 넘어와 주다니 관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관장님께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관장님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도착했을 땐 관장님께서 수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태권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아주 조금 했을 뿐 거의 태권도 얘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관장님과 저는 아빠가 태권도에 반해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나 보다 얘기하며 관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2주 뒤 성준 씨가 한국에서 넘어와 저희 가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빠에게 정식으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는 건 처음이라 아침부터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약속 시간에 맞춰 가족들과 함께 성준 씨와 약속한 헝가리 시내의 식당으로 갔어요. 성준 씨는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들에게 꽃다발과 한국 화장품을 그리고 아빠에겐 빨간색 상자를 드렸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한국 화장품이라는 소리에 싱글벙글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제품을 골라왔다고 한국에 오면 다들 싹쓸이해가는 제품이라 구하기 어려웠다고 했죠. 저는 딱 맞는 선물까지 골라온 성준 씨 센스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받은 빨간색 상자를 보고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성준 씨는 홍삼이라 몸에 좋은 식품인데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되고 인삼이라는 한국 약용식물을 찌고 말린 거라고 했죠. 아빠는 건강식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몸에 좋은 제품이라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첫인상부터 성준 씨는 좋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과 성준 씨는 밥을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준 씨의 진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하신 눈치였습니다. 성준 씨와 헤어지고 나서 엄마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라면서 어쩜 저렇게 건실한지 모르겠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언니는 화장품이 진짜 마음에 든다고 얼른 집에 가서 열어보고 싶다고 했죠. 아빠는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다들 도대체 뭐가 아쉬운지 궁금해했죠. 아빠는 남자라면 운동 하나쯤은 잘해야 하는데 체격은 건장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걸 안 물어봤다며 아쉬워하셨어요. 아빠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으며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준 씨는 관장님이랑 겨루어도 될 정도의 실력을 가진 태권도 유단자라고 했죠. 그 말에 아빠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한식을 제대로 공부하러 곧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성준 씨와 태권도도 이어서 계속할 계획이고 요리 학원도 다니며 바쁘게 지낼 것 같아요. 저의 한국 생활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르비츠 씨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고르비츠 씨가 한국에서 멋진 꿈을 이루길 함께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